네, 지금부터 RLC 회로와 급발진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LC 회로가 어떻게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RLC에서 R은 레지스터, L은 인덕터, C는 커패시터 인데요. 우리가 왜 인덕터를 L로 하느냐? 인덕터 심볼이 L입니다. 그래서 L로 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 RLC 회로는 제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여러 우수하신 분들이 많이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계시니까는요. 저는 뭐 그런 자세한 영역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세한 영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던 제 과정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핵심적인 부분만 갖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R의 회로 기호는 이렇게 되죠. 우리가 회로상에서 R의 회로 기호는 이렇게 됩니다. L의 회로 기호는 이렇게 됩니다. 자, C 회로 기호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L의 흐르는, 인덕터에 흐르는 IL은 L분의 1 인테그랄 VDT, 커패시티에 흐르는 IC는 C dt분의 dv, 그 다음에 VL은 L dt분의 di, 그 다음에 VC는 C분의 1 인테그랄 I dt. 자, 이거 T가 좀 이상하게 써졌네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이트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커패시터가 쉽기 때문에 커패시터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식이 의미하는 바 IC는 C dt분의 V, 우리가 어떤 회로에 커패시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V를 가합니다. 그럼 여기는 VC가 차지가 됩니다. VC로 나중에 차지가 돼요. 자, 어떤 시간에, 어떤 T라는 시간에 V라는 전압이 가해졌어요. 여기 전압 V가 가해졌습니다. T라는 시간에. 자, 그럼 여기서 이 부분에 이때 dt분의 dv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 무한대가 됩니다. 수학적으로는요. 자, 여기 dt분의 dv가 무한대가 됩니다. 그럼 IC가 무한대가 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커패시터에 어느 순간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상당히 큰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커패시터에 전압을 딱 스위치를 켜가지고 전압을 가하는 그 순간에 상당히 큰 전류가 흐르는데, 우리가 그런 전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서지 커런트라고 해요. 자, 서지는 커런트인데 지금 위키피디아니 뭐 유튜브니 이런 데서 보면 약 90% 이상이 서지 볼테이지, 서지 프로텍터, 서지 업서버, 그 다음에 파워 서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다 틀린 용어입니다. 다 틀린 용어입니다. 꽤 우리들이 유명하신 뭐 인터넷 강의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렇게 막 착오를 일으키시고 그러는데, 서지는 전압이 아니고 전류입니다. 서지는 1호고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서지는요 뭐로 보호받냐면요 저항, 서지 저항, 서지 보호 저항.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은요 휴즈 중에서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초기에 파워를 키는 순간에는 휴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때는 잘 안 죽어요. 그때는 안 죽는데, 이게 사용 중에는 그
일정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은 이게 퓨즈가 블로운 아웃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시리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서지는 저항, 서지 프로텍트 저항, 퓨즈로 보호하는 거지 이런 거로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용어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얘네들은요, 이런 것들은 다 전압에 대해서 보호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능들이 외부에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말을 붙였는데, 여기다 서지는 단어를 붙이면 안 돼요. 용어 다른 게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용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 다른 용어들을 갖다가 정식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게 전압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제 강의에서 전압으로 또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이 강의에서 많이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서지는 커런트입니다. 오늘 이후로 서지를 커런트로 하려 합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서 약 30년 정도 일을 하면서 초기 신입사원 시절에 서지 업서버, 서지 프로텍터 이런 말을 갖다 필드에서 상당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그냥 뭐 아유, 한두 사람이 뭐 저렇게 착각하고 있으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착각, 나한테 지금까지 중요치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급발진을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부터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서지는 전류다라는 것을 갖다가, 서지는 전압이 아니다. 그러면 또 바로 또 다시 인덕터를 하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설명이 되겠네요. VC는 C분의 인테그랄 IDT. 우리가 전압을 가했어요. 이런 식으로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여기 걸리는 전압 VC는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VC, 맥시멈 VC를 향해서 시간에 대해서 전압이 순간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서서히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 최종 전압의 63.8% 되는 지점, 63.2%죠. 63.2% 되는 저 지점, 이 시간까지 시간을 갖다가 시정수, 타임 컨스탄트라고 해요. 시정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전압을 가해가지고 전압이 서서히 증가하는데, 이 최종적으로 이 전압이 VC에 이르는 그 시점을 갖다가 정상 상태라고 하고요. 정상 상태. 전압이 증가하는 이 과정을 갖다가 과도 상태라고 그래요. 과도 상태.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덕터에 대해서도, 인덕터는요, 인덕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압이 가해지면 전류가 증가하는데, 이게 전압이 시간에 따라 서서히 증가를 해요. 전류가 서서히 증가를 합니다. 전류가 서서히 증가를 해요. VL, LDT분의 DI,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인덕터의 전류가 서서히 증가했는데, 갑자기 스위치를 딱 끊었습니다. 여기 있는 스위치를 갖다가 딱 끊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 I가 제로로 바뀌는 거예요. I가 흐르고 있다가 I가 갑자기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제로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DT분의 DI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러면은 VL은 마이너스 무한대 전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마이너스 무한대 전압은 되지 않지만 상당히 강한 저전압, 상당히 큰 전압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잠깐 마이너스를 무시합시다. 이 DT분의 DI가 상당히 큰 전압을 유기시키는 겁니다. 이때 이 전압을 뭐라고 하냐면 스파크라고 해요. 우리가 스파크를 갖다가 가장 많이 보는 경우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자동차에서 새 배터리를 교환하는 시점에서 이 배터리 터미널에다가 단자를 연결할 때 우리가 그때 타타타 튀는 걸 많이 볼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그 단자를 붙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붙이는 그 순간에 모든 붙었다 떨어짐을 반복하다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붙었다 떨어짐을 반복하면서 붙게 되는데, 이걸 다 채터링이라고 해요.
자, 그럼 붙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현상이 벌어집니다. I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럼 떨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증가했던 I가 갑자기 제로로 떨어지면서 얘가 커집니다. 이게 스파크예요. 이것이 몇 번을 반복하죠. 타닥 몇 번 반복하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스위치를 킬 때는 서지가 발생하고요. 서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스위치를 닫는 그 순간에도 붙었다 떨어짐을 반복하다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계적 스위치는요. 붙었다 떨어짐을 반복하다가 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하나마 스파크는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자체가 새 거인 경우 워낙 그 용량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스파크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사실 우리가 스파크를 보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전압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스파크를 갖다가 전압으로 착각하는데 그 스파크는 그 강한 전압이 순간적으로 금속 부분을 갖다가 일부를 갖다가 태워버리면서 나는 불꽃입니다. 전압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스파크는 그 강한 전압이 순간적으로 열을 발생시켜서 그 금속을 태울 때 일어나는 불꽃을 우리가 스파크라고 보고 있는 거지만은 실적으로 그때 나오는 전압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 전압이 다행히도 열로다가 변환이 돼서 우리에게는 약한 전자기파를 주지만은요, 그때 그 전압은 상당히 약한 전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스파크하고 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스파크를 서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스파크는 굉장히 높은 전압이 스파크예요. 일시적으로 굉장히 짧은 순간에 높은 전압이 스파크고요. 번개도 스파크입니다. 번개. 그 번개에 의해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지 업서버를 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서지 업서버라는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다른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회로 L과 C 회로에는 전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과도 상태를 거쳐 정상 상태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L과 C가 에너지를 축적한 상태예요. 에너지를 축적한 상태. 콘덴서는 전압으로 축적을 할 것이고 인덕터는 전류로 축적을 할 것인데 그것이 축적된 상태가 정상 상태입니다. 그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L과 C가 축적한 에너지는 소모가 되지 않아요. 자, 한전에서 전력을 공급해서 그렇게 되면 일단 모든 기계에는 L과 C가 있기 때문에 이 L과 C가 충전한 전력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무효전력이라고 그래요. 무효전력.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는 전력 갖다가 유효전력이라고 합니다. 유효전력. 이것이 그 유명한 파워 팩터. 역률입니다. 역률. 파워 팩터. 자, 모든 전력은요, 무효전력과 유효전력이 항시 같이 있습니다. 무효전력, L과 C가 있는 한, L과 C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를 축적하는데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을 과도 상태, 에너지를 축적한 상태를 정상 상태로 하고 모든 회로는 정상 상태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L과 C가 축적한 전력을 무효전력이라고 했고 우리가 소비하는 전력을 유효전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효전력 플러스 유효전력분의 유효전력이 그 유명한 파워팩터예요. 여러분들 파워팩터 상당히 어렵게 공부하잖아요. 파워팩터 바로 이겁니다. 정상 상태가 이거고 과도 상태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지고 이게 스파크예요. 그러면은
LC 회로는 다 한 겁니다. 거의 이거가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거의 한 학기 정도로 공부하실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실무하는 데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지에 대해서 좀 확실한 개념을 잡았을 거라고 보이고요. 스파크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잡았을 거라고 보이고, 과도 상태, 정상 상태, 그 다음에 무효전력, 유효전력, 파워 팩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더라? 잠깐만, 이제 잠깐 컨팅 좀 하겠습니다. 영어로 할게요. 유효전력이, 유효전력이 어디? 액티브 파워라고 그러네. 액티브 파워. 무효 전력이 리액티브 파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액티브 파워 플러스 리액티브 파워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전력입니다. 리액티브 파워입니다. 리액티브 파워 플러스 이것이 잠깐 컨닝 좀 하니까 어퍼런트 파워로 하네요. 어퍼런트 파워. EPPARARENT 파워 라고 하네요. 어퍼런트 파워. 자, 여기서 잠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자동차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급발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2번에 나누어서 걸어라. 2번? 그럼 첫 번째, 그 하나는 무엇이냐? 2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 스타트를 눌러서 개기하라. 그 스타트를 누르는 그 순간에 배터리에서 각 전기 장비에다가 전력을 서서히 공급해줘요. 특히 많은 전력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배터리하고 스타터. 얘는 인덕터거든요. 두 개가. 스타터도 인덕터요. 모터도 인덕터예요. 스타터하고 모터에다가 충분한 무효 전력을 공급해 줘라. 그게 뭐 20초든 30초든 공급해 준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력을 다 모든 부분들이 흡수하기 때문에 회로가 안정이 됩니다. 회로가 안정. 그러면은 이 차가 ECU의 오동작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스타트를 걸어야지만이 ECU 오동작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그로 인해 급발진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보다 오랜 기간 자동차 급발진을 연구하신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L과 C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 자동차는 모터라는 인덕터가 있고 스타터라는 강력한 인덕터가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라고 하는 커패시터가 있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인덕터 성분, 커패시터 성분이 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컨도 인덕터네요. 인덕터네요. 그쪽 각종 모든 부분에 충분하게 무효 전력을 공급해서 회로를 안정시킨 다음에 스타트를 시켜야지만이 ECU에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전류가 소모가 일어난다. 그래야지 급발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RLC 회로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그러면 2차로 인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가 보겠습니다.